왜? 뭐 옆에 있나 어디 뭐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치? 요렇게 가는 건데 뭘 막 못 만나? 평생 만날 수 없는 사이인가? 우리 이렇게 헤어지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문제가 있어. 이 마이크가 머리 자꾸 가려. 네? 마이크가 머리에 자꾸 이렇게 가려. 그러니까 내 머리가 점점 내려오잖아. 얘가 자꾸 이렇게 먹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어. 옷에 자꾸 묻히기도 하고. 그러면 모자에 그 바보 같잖아. 이 모자에 끼면 오늘 그 모자를 맨날 끼는 것도 아닌데. 영어 집어 안 넣으시면 어떡할까요? 내가 가져갈까요? 빨리 집어 넣으세요. 다른 데를 펴놓으면 돼. 이렇게. 왜? 다른 데를 펴놓으면 오늘 보는 게 아니니까. 그냥 덮으면 안 돼? 그게 의미가 있어? 그냥 그치 덮으면 저렇게 표지가 더 얘를 보호해 줄 거 아니야. 이거 시간 끝나자마자 바로 가야 돼. 내가 언제 끝내줄 줄 알고. 오늘은 좀 빡빡하게 할 것 같은데? 야, 너무 소설 어려워. 뭐가 어려워? 서서 시작도 안 했는데 기집애야. 괜찮아. 좀 있으면 쌤이 다른 얘기 하실 거야. 그래 내가 헛소리 또 대마왕이잖아. 그래서 되게 뭐, 맞아요. 야 그럼 뭐하냐고. 수업을 개떡같이 하는데 그럼 안 되지. 안 되지. 자 보자. 30쪽이죠. 우리 지금 소설 네. 배경 지식 같은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소설의 뜻과 특징 그리고 현실 세계와 소설 속 세계의 차이점, 그 다음에 필연적인 사건 전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 자, 세 번째는 소설의 3요소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소설이라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소가 있는. 언제 30페이지 갈 거야? 언제 다 필 거야? 예, 좋아요. 잘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설이라면 갖추고 있어야 하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자. 우리가 흔히 소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물, 사건, 배경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그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소설 구성의 3요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알려줄 거야. 그치?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스는 바로 주제야. 자, 모든 문학 작품에는 반드시 거의 99.9% 0.1%는 아니란 소리겠지? 99.9%에서는 작가가 글을 읽는 독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냐. 그치? 전달하고자 하는 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주제. 쌤 특징은, 선생님 수업의 특징은 말이 빨라. 그리고 수업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딴 생각하면 금방 놓쳐. 알겠냐? 네. 그래서 좀 천천히, 내가 그래도 요 반에서는 수업을 그나마 좀 천천히 나가는 편이거든요. 네, 되게 빨리 나가요. 그래서 조금 조절을 하고 있으니까 잘 따라와. 자꾸 딴짓하지 마. 딴 짓이 아니라 딴 생각을 하지 마. 얼마나 빨리 나가요? 근데 조금 빨라. 내가 늘 빨라.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하여튼 되게 빨라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진도로 설명을 해주자면 지금 중학교 2학년이 지금 진도가 제일 빠른데 걔네가 지금 3단원 들어갔어요. 1단원, 2단원 끝내고 3단원. 근데 이 1학기 때 배워야 되는 단원이 총 5개거든? 그러니까 걔네는 지금 중간고사 범위까지 거의 다 중간고사 범위 끝자락에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1월 달인데. 배우 선생님은 몇 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 반이 근데 유난히 빠른 거고 중3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단원 들어갔거든요. 근데 내가 좀 빠른 편이기는 해. 그러니까 약간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그러니까 대호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천천히 나가지만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이제 하고 넘어가는 스타일이시라면 나는 빨리 하고 한 번 더 하는 스타일이야. 몇 번을 더 하는 스타일이야.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는 경우에 특히 내신 대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빡세게는 안 할 건데 예를 들어서 2학년 올라가시면 내신 대비를 국어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좀 많이 풀게 하는 편이에요. 좀 많이. 특히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대비할 때도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요. 그러니까 했던 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원에서 수업 들어간 거 한 번, 학교에서 또 한 번 수업을 듣고 또 나랑 또 문제풀이 하면서 3번, 4번, 5번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너희들을 가르쳐 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너네가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뭐야? 공부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가장 뭐 좋은 거는 너네가 공부하는 습관이 쌓이면 좋겠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너네 성적이 올라야 돼. 그런 건 있어. 그래서 그게 가장 성적을 잘 뽑아주더라고.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그게 가장 성적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선생님이 빠른 편이에요. 네. 근데 지금 내가 모르겠어. 지금 이렇게 여러 명에서 내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도가 더 빨리는 못 나가는데 지금 대호쌤은 하나 데리고 가시니까 좀 수업이 빠르게 나가지 않을까?
우리보다 지금 빠르지 않을까? 빠르죠. 그쵸? 그치, 걔가 좀 빠를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따라가야 돼. 알겠냐? 야, 어떻게 완벽하게 따라가겠냐? 우린 또 우리의 또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또 노력하면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래.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면 돼. 그걸 안 해서 문제인 거지. 자, 보자. 오늘 헛소리 좀 덜 하고 진도 좀 나갈게요. 자, 소설의 3요소 첫 번째는 주제야. 주제 뭐라고?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중심 생각 혹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주제라고 불러요. 자, 그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이야기의 짜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구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야기의 내용을 짜임새 있고 밑줄 쳐. 짜임새. 이야기의 내용은 짜임새. 짜임새만 밑줄 쳐. 짜임새. 그냥 짜임새. 그게 좀 더 너네가 이해하기가 쉬울 거야. 그러니까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중구난방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성으로 전달해야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인 거야. 그리고 밑에 마지막 문체는요, 작가의 개성적인 표현 방식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그 말투도 다 다르잖아요. 그쵸? 똑같은 한국어를 쓰지만 사람들마다 말투가 다 다르지. 자주 쓰는 단어도 다르지. 소설도 마찬가지야. 소설도 그 작가가 자주 쓰는 기법이라던가 말투라던가 아니면 문장 표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른 두 가지보다 문체에서 작가의 개성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야. 알겠니? 거기다 간단하게 밑줄만 쳐. 개성에다가 밑줄을 칠게요. 그래서 각 작가의 개성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문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성 오른쪽으로 할게요. 자, 소설 구성의 3요소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짜임새를 만들기 위해서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지. 가장 먼저 사건을 이뤄가는 주체, 바로 누구? 인물. 그치?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사람, 사건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사건은 밑에 보시면 옆이죠. 인물들이 벌이는 일과 행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주로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갈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야. 알겠니? 그래서 옆에다가 인물들이 벌이는 일과 행동 옆에다가 화살표를 딱 그어가지고 갈등 중심이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등은 바로 다음에 이어지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배경입니다. 인물들이 처한 시간과 공간, 좀 더 넓게는 사회적 환경까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배경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작게는, 그러니까 범위를 좁힌다면 그 인물이 처하고 있는, 그 사건이 처하고 있는 시간적 배경과 그렇지 공간적 배경으로 나눌 수 있고, 이거를 조금 더 넓게 생각한다면 시간들이 모이면 결국 하나의 시대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시대적 배경. 뭐 조선시대냐, 일제강점기냐, 6.25전쟁 직후냐, 아니면 현대사회냐. 그치? 그러니까 공간적 배경을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사화 아니고 사회 문화적 배경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알겠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설을 분석할 때 요거 정도는 조금 확인을 해주고 넘어가야 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설의 3요소를 왜 배우고 앉아있느냐? 우리가 소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 요소를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위한 짜임새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소설이 어떤 짜임새를 이용해서 주제를 전달하는지, 마지막에 문체상 특징, 근데 이건 잘 안 나와. 문체상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뭐 이 정도. 자, 그다음에 구성 볼까? 구성도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사건을 이끌어가는 인물 옆에 사건을 이끌어가지 못하게 하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그치? 뭐 예를 들어서 착한 인물들이 끝까지 착하거나, 아니면 나쁜 인물이 나왔는데 마지막에 좀 착해진다거나, 아니면 나쁜 사람이 계속 나쁜 사람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인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사건, 그러한 인물들이 만나서 서로 어떤 식으로 갈등을 전개해 나가는지, 그 과정에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 배경을 통해서 그 배경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분위기라던가, 아니면 그 배경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 사건의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 뭐 이 정도로 확인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3개를 합치면 결국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소설에서 인물, 사건, 배경을 분석했어.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결국 뭐야? 특히
구성이 조금 중요한데 구성을 우리가 파악하면 결국 소설의 무엇을 파악할 수 있어? 줄거리, 이야기의 맥락,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해.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은 소설을 분석할 때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 새로운 인물의 동그라미를 치고 사건은 어떤 한 문장으로 정리가 안 되죠. 그쵸? 이게 쭉 이어지는 거니까 사건을 우리가 읽으면서 정리하면 되는 부분이고 새로운 배경이나 공간적 배경이 등장하면 박스를 쳐서 정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랑 할 때 한번 유념해서 한번 봐달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기본적인 소설이 이제 너네가 지금까지 배웠던 소설의 길이보다 조금 더 길어져요. 그나마 이 책에 실려있는 소설은 조금 줄어든 형태로 배우게 돼요. 많이는 안 나오더라고. 보니까 이게 막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과서에 실려있던 양으로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줄여서 나와요. 그래도 길어요. 너희들한테 이게. 그리고 실제 소설에서도 단편 소설이라고 해서 조금 짧은 길이의 소설인데 교과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장 이상이 넘어가는 소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특히 너희들이 아직 긴 글 읽기가 잘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책 한 권을 앉은 자리에서 다 읽고 이러지를 못하잖아. 네. 동화책 제외, 그치? 동화책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소설 같은 것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중간에 줄거리를 잊어버려. 이해가 돼? 그러니까 시험 공부만 그냥 막 하다 보면 야 여기가 중요해. 그럼 중요한 부분만 외우는 거야. 그럼 애들이 전체를 놓치고 이게 무슨 얘기였더라 하는 것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야. 알겠냐? 결국은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들을 우리가 시험 공부를 배우는 거고 결국은 그 수단들을 이용해서 무슨 내용을 전달하느냐를 파악하는 게 우리의 가장 마지막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 알겠니? 자, 오른쪽에 소설의 표현 방법이 있어요. 대화, 묘사, 서사. 뭐냐 알아만 두세요. 대화는 말 그대로 인물 둘이 나와서 그치 주고받고 하는 거.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묘사는 들어봤으니까 묘사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하는 방법이야. 뭐라고? 묘사의 뜻? 그렇지. 거기가 옆에 지금 없네요. 눈에 보이듯이 글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 이렇게만 이해해도 충분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을 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표현해 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묘사. 적어두고 있죠? 저 배경을 적었죠. 네. 이것도 적어주시고 이것도 적어주시고. 묘사는 어디에 적어요? 그 묘사는 그냥 그 묘사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 밑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쓰세요.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한다. 이렇게. 좀 작게 써야겠지? 원래는 쓰는 시간을 따로 주지는 않아요. 이제 쓰는 연습하시면 돼요. 딴딴딴. 필기를 너무 예쁘게 할 필요는 없어. 그냥 알아볼 수 있기만 해. 그래서 너무 지저분하게 해도 안 돼. 알겠지? 못 알아보면 안 돼. 자, 밑에 예문을 보시면 노란색, 분홍색, 초록색으로 아마 형광펜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지난해 봄에 바우와 경환이 새로운 인물이 나왔다. 그치? 또 우리도 동그라미를 쳐줄까? 바우 동그라미, 경환이 동그라미.
바우 동그라미, 경환이 동그라미.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그치? 자, 한날에 그곳 소학교를 졸업하였다. 소학교. 자, 소학교 보시면 밑줄 치시고 밑에 보시면 배경에 소학교, 일제강점기를 나타내는 소재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 소학교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썼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 그치, 있었기 때문에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이 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라는 것을, 그치,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는 단어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거 되게 중요해. 자, 그리고 경환이는 서울로 상급학교에 가고 바우 자기는 집에서 꾸벅꾸벅 땅이나 파며 있지 않으면 안을 낼 때 바우는 무척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따라서 경환이를 부러워도 하였다. 자, 경환이는 더 좋은 학교를 갔어. 근데 바우는 집안 사정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집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우의 심정 어때요? 짜증나요. 그쵸? 나도 경환이처럼 상급학교에 가고 싶지? 그러면 왠지 경환이랑 바우랑 사이가 좋아질 것 같아? 별로 안 좋아질 것 같아? 안 좋아질 것 같지? 자, 이런 식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복선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여기는 복선이라는 말이 빠졌거든요. 그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밑에도 조그만 글씨로 서로 신분의 차이가 달라서 바우는 상급학교를 가게 된 경환이를 부러워하고 이로 인한 갈등의 예고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누구야? 누굽니까? 빨리 매너를 지켜주세요. 자, 복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독자들한테 미리 살짝 암시를 주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앞부분에서 맞아 그런 얘기를 했었지 라고 독자들이 생각하게 돼. 이해가 돼? 그럼 독자들이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할 때 얘네들이 싸울 만한 이유가 원래 있었지 라고 사건의 전개에 대해서 납득을 하게 되거든. 이해가 되죠? 어제 사건의 필연성 얘기하면서 요게 사건의 필연성을 높이는데 한 몫을 해요. 그러니까 사건과 사건을 이어줄 때 그 결합을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지. 이해가 되냐? 우리가 일종의 떡밥이라고 하잖아. 떡밥 뿌리고 떡밥 회수한다 뭐 이런 말 하잖아. 그런 것처럼 복선 다시 할게요. 자, 복선은 뒤에서죠. 뒤에서 이게 지금 복선의 뜻이 없잖아. 그치? 뒤에서 일어날 사건에 대해 독자들에게 미리 넌지시 암시를 하는 것. 뒤에서 일어날 사건에 대해 독자들에게 미리 넌지시 암시를 하는 것. 이걸 복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독자들에게 흥미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뒤에서 일어날 사건들이 맞아 그랬었지 하면서 독자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게 돼. 그렇게 되면 흥미유발, 밑에다가 이어서 흥미유발, 그리고 어제 수업했던 사건 전개에서 필연성을 높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부산행 영화 봤습니까? 네. 부산행 영화 보시면 안 봤냐? 다행이네요. 그 선생님도 다 보진 않았는데 그 중간중간 봤어요. 근데 그 마동석 아저씨가 그 부부로 나오잖아요. 아시죠? 네. 근데 이제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잖아. 그치? 네. 결말을 아니까 미리 말씀드린다. 결국 마동석은 죽죠. 네. 그쵸? 좀비가 되어서 막 쫓아오고 막 그러죠. 나중에 막 졸라 무섭게. 그치? 근데 그 전에 마동석 아저씨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 미리 깔아주는 복선이 몇 개 있었어. 그 중에 하나 쌤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 바로 뭐? 뱃속의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어. 이 아저씨가 게을러서 아기 이름을 아직 못 지어줬어 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 이해가 돼? 그러니까 왠지 그 말을 들으면 평생 못 지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냐? 그건 아니야? 살아 돌아와서 이름을 지어줘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네. 오히려 그런 장치를 깔아놓으니까 결국 마동석 죽어서 못 지어줬지. 네. 비극성이 높아지는 거지. 너무 슬퍼지잖아. 이해가 돼? 더 안타깝게 만들어주는 거지. 막 되게.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 공유 씨의 약간 그 부분만 빼면 나머지 인물들의 결말은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적인 해피엔딩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나는 영화에서 너무 막 억지로 눈물 짜게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지금 신과 함께를 보러 갈 수가 없어. 그건 너무 대놓고 눈물을 짜게 만드는 스토리야. 아니,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야, 직업 자체가 뭐야? 소방수야. 얼마나 뭐 희생적인 삶의 어떤 표본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자마자 이건 100% 사람들이 퍽퍽 울면서 나온다, 이거는 100%다. 저 보다가 못 봤어요. 못 봤어? 왜? 잤어? 보다가 중간에 잤어. 아이고 세상에. 왜? 나도 안 봤어. 그러니까 얘기를 몰라. 그러니까 원작만 선생님 본 거야. 원작 만화 있지. 만화만 그 당시에 나왔을 때, 웹툰에서 나왔을 때 다 봤어. 그 3부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고, 뭐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선생님은 그걸 다 봤어요. 완전 실시간으로 정주행을 했던 독자인데, 그러니까 그 1부작에서도 중간중간에 되게 막 가슴을 저미게 하는 얘기가 나와. 근데 그게 막 일부러 그 사람이 불쌍하게 인생을 사고 그건 아니었어. 근데 갑자기 막 중간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울컥하게 슬프게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 그러면 나는 막 슬프다, 막 감동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억지 눈물을 짜게 하는 설정 있지 막 이 주인공의 처지를 굉장히 막 일부러 힘들게 만드는 거야. 막 눈물을 막 억지로 짜게 만드는 거야. 응? 신기하게 보면서 왜 울어요? 그게 좀 약간 눈물이 나는 장면들이 몇 개가 있어. 근데 이거는 원작하고 영화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원작 봤어요? 아니요. 원작 만화에서는 그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앞에 그 저승사자 나오는 거 똑같은데 배를 넣은 사람. 그건 똑같아. 근데 뭐 이제 약간 내용이 좀 다르지.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거에 대해서 감동을 안 얻을 수 있는데 그냥 나의 개인적인 감동 지점이잖아요. 뭐 누구나 느끼는 그게 다르잖아. 나는 그게 뭐냐면 그 원래 그 주인공이 되게 평범한 직장에서 노총각으로 살았던 사람이야. 원래 주인공은. 그러니까 죽어서 심판받는 애 있잖아. 원래 주인공은 근데 과로사를 한 거야. 일찍 죽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일만 막 죽어라 하다가 결혼도 못하고 죽은 거야. 하고 변호사를 얻어가지고 이제 저승에서 변호사를 얻잖아.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이렇게 여행을 하는 건데 자기랑 친하게 지냈던 부모님이구나. 네. 내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 그 주인공의 부모님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줘. 근데 그 엑스레이 사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진 같은 거야. 근데 엑스레이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엄마야. 그 주인공 엄마의 그 가슴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기에 아버지인가 같은 거기에 조그맣게 점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라고 이제 물어봤겠지. 그 이제 심판하는 사람한테 이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얘가 부모님보다 먼저 죽었잖아. 부모님이 살아계시잖아. 너무 일찍 죽었잖아. 그래서 부모님 가슴에 뭐가 박힌 거야? 못이 박힌 거야. 그 못 박힌 자리가 보였어. 그래서 막 그걸 듣는데 막 눈물이 펑펑 나는 거야. 이게 다른 사람들은 그게 막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텐데,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 작가가 진짜 그림은 정말 못 그리지만 정말 이야기는 정말 재밌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림은 정말 딱 초등학교 그림체예요. 되게 귀여워요. 근데 내용이 너무 재밌어. 갖고 진짜 홀린 듯이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근데 다시 정주행 다시 이제 올라오죠. 요즘에 웹툰에 네이버 웹툰에. 네, 그 올라온 거 오빠가 저한테. 그 네이버 웹툰에 그래? 나중에 보게 되면 신과 함께를 꼭 보세요. 재밌어요. 그걸 보면 좀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저승 나오던데 영화에서는. 영화에서는 그걸 막 저승을 막 3D로 막 쫙 해가지고 보여주니까 걸레 막 완전 개멋있지. 완전 멋있지. 어디까지 됐지 우리? 자, 어쨌든 그래요. 자, 바오가 슬퍼하는 이 장면이 바로 이제 복선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앞으로의 갈등을 전개하는 묘소가 될 수 있겠지. 자, 오른쪽 밑에 보시면 핵심 체크 3문제 있다. 그쵸? 네. 같이 풀어볼까요? 1번. 소설 속 등장인물은 모두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냐? 맞냐? 아니지. 그치. 허구의 세계이기 때문에 작가가 설정한 거야. 비록 실제로 살아있던 사람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을 참고해서 만든 새로운 가상의 인물인 거야. 알겠지? 소설은 그런 거야. 자, 2번. 소설은 작가가 실제 일어날 만한 일을 바탕으로 쓴다. 맞냐? 그치.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일어날 만한 일. 그치? 그것을 가상으로 꾸며서. 3번. 소설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정리하셨으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게 좀 문제가 없어갖고 좀 지루하다. 자, 뒤에 35쪽으로 잠깐 넘어갈까? 그러면 우리 35쪽에 개념확인 문제가 있어요. 이거 한꺼번에 다 풀면 좀 어렵거든요. 3번까지만 풀어봅시다. 우리가 3번까지 풀 수 있어. 그래서 중간중간 문제 이렇게 열로 풀면서 좀 지루하지 않게 할게요. 3번까지 풀어봅시다. 금방 한다. 뭐라고? 오래 앉아있으면 안 좋대요. 안 죽어. 니네가 뭐 한 3시간씩 앉아있었니? 네. 그래? 어? 1시요. 진짜? 중간에 한 번도 안 일어났어, 그러면? 어떤 걸?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냐, 3시간 동안? 아니요? 야, 컴퓨터 할 때는 인마 5시간씩 잘도 앉아있으면서. 아닌데? 그건 아니야? 컴퓨터 하지 않니, 요즘에? 아니요. 선배요. 컴퓨터가 그래? 너네 요즘 뭐 해? TV 봐요. TV를 봐? 그래요. 누울 때는 5시간이 잘 가는데, 그쵸? 아, 왜 앉아있으면 그렇게 시간이 안 갈까? 해봅시다. 자, 1번. 자, 옳은 내용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세요. 뭐가 있을까요? 기억 디귿. 그렇지, 기억과 디귿이지? 채점이에요? 선생님은 따로, 가져가서 채점하는 경우는 본책 말고 문제 같은 거 줄 때. 여기서는 내가 따로 가져가서 만들면 되지. 그래서 이거를 내가 너네들한테 막, 야, 뭐 너네 가져가서 채점하고 이런 건 잘 안 해요. 이걸로는 잘 안 해요. 시험 대비 할 때나 하지. 그리고 임마 니들이 몇 살인데 임마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뭐 설마 답을 뭐라고 해야지 막 조작하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막 틀렸는데 맞았다고 동그라미 치고 막 이런 거. 그러지 마. 알겠지? 괜찮아. 틀려도 돼. 다만 틀린 거를 다시 한번 또 보는 거지. 틀렸을 때 확실히 틀렸다고 표시하고 다시 봐야 돼. 그래야 늘어. 알겠냐? 틀린 거 너무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자랑할 것도 아니야. 자, 보자. 자, 2번입니다. 자, 1번, 2번에 1번.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 주제. 그치, 2번. 인과관계. 인과관계가 뭐냐면 얘들아? 원인과 결과란 뜻이야. 알겠냐? 거기 인과에다가 원인, 결과 이렇게 써주세요. 그래서 인과관계야.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에다가 원인, 결과를 쓰시라고요. 언니, 어디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인과관계나 흐름에 얽힌 이야기의 짜임새, 구성. 그치, 짜임새, 구성. 자, 3번에 1번, 인물은 어디에 해당하냐? 디귿, 그치, 기듯? 그치, 디귿. 자, 주체가 되는 소설에 등장하는 사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기억. 그렇지, 기억. 배경은? 니은이 되겠다. 어렵지 않지? 자, 31쪽으로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소설의 갈등, 별표, 됐다 중요해. 별표 제일 더 쳐. 내가 더 친 거니까 더 쳐. 네, 별표를 뽕 하고 박아주세요. 자, 소설의 사건 전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바로 이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냥 하나만 예쁘게 치면 안 돼? 얼굴처럼 예쁘게 치세요. 안 예쁘게 좀. 원래 그 평소에 그런 본심이, 그치, 나온 거야. 자, 소설의 갈등 보겠습니다. 갈등이라는 한자 자체가 어떤 한자냐면 칡나무 갈자에 등나무 등자예요. 등나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칡 본 적 있어요? 칡? 아니요. 엄마가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왜 막 그 뿌리, 그 칡 뿌리를 다려가지고 이렇게 뭐 먹는 거 있잖아. 먹어봤어? 모르겠어? 그게 여자들한테 그렇게 좋다고 막. 네? 칡. 너 칡 몰라? 칡? 알아요. 듣긴 들어봤어요. 얘를 땅에서 이렇게 캐잖아. 그럼 땅 속에 칡 뿌리가 어떻게 얽혀 있냐면 막 이렇게 얽혀 있어. 칡이 3이라고. 달라요. 칡은 훨씬 커요. 3은 좀 작고 칡은 진짜 많이 큰 거 선생님 허리까지 오는 것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된 거는 먹기 좀 힘들겠지? 그래서 되게 커요. 가끔 어머니 칡 캐러 가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러신가? 아직 우리 엄마만 캐러 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다려서 먹고 보통은. 되겠어. 빨리 와. 헐. 왔네? 헐, 그러게. 못 올 줄 알았는데. 아니 그냥 나의 생각. 우리 민규 왔네. 자, 앉으시오.
이 여기 앉으면 내가 이렇게 만져서 된다. 근데 어차피 내가 여기 있지 않으니까 어차피 그렇게 보게 될 거 아니야. 그래. 아 참아. 학교 잘 갔다 왔냐? 그래. 학교비. 요즘은 예비 소집일날 학교 가면 뭐 하냐? 네? 학교 오늘 어디 학교 간 거야? 초등학교? 오. 대전 맞지 않아? 저희는 내일. 저도 내일. 내일? 아침 오전 10시까지 오래요. 그럼 소집일날 뭐 해? 청소해? 아니요? 저희 중학교 어디에 됐는지. 아, 너 중학교 어디 했어? 아, 이제 교복 맞추겠네. 벌써? 어떻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맞추면 어떡해? 그니까. 안 교복 맞춘 거 비쌀 수 있다. 이름만 안 새기면 상관은 없는데. 다시 바꾸면 되니까. 수도 있어요. 아? 학교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꿔주겠지. 학교는 됐는데 통지서를 아직 안 받아. 아,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직은. 야, 저기 뭐야, 이제 너네 이제 교복 입고 이렇게 오겠다, 그치? 약간 새 교복 입고 이제 좀 있으면 3월달에 이렇게 하고 놀 거 아니야. 그때가 제일 귀여워. 초딩 같은데, 아직 애들은 초딩인데 마음과 얼굴과 몸과 마음은 다 초딩인데, 그냥 몸만, 그냥 옷만 중딩인 거야. 그리고 그게 너네도 모를 텐데, 어차피 그 교복을 3년을 입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3쯤 되면 그게 너덜너덜해요. 아무리 드라이클리닝을 잘해도 그 어떻게 보면 그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거든? 근데 막 중학교 1학년 애들은 막 새로 맞춘 거잖아. 그러니까 빳빳해. 막 옷이 이뻐. 색도 안 빠지고 되게 이뻐. 귀여워.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친구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성장이 좀 느리다 보니까 아직 조금 많이 크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 근데 민기도 모르는 게 민기 나중에 막 얼굴 막 팔다리 막 이렇게 길어져, 너 나중에. 게임에서 중이 올라갈 때 많이 근데 남자애들은 진짜 늦게 큰 애들은 많이 늦게 커요. 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많이 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중학교 때는 그래서 이제 남자 교복 같은 경우에는 한 치수나 두 치수를 크게 해요. 그러니까 여자 교복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많이 커도 한 치수? 두 치수씩은 크게 안 하잖아. 근데 여자애들은 그렇게 막 엄청난 성장을 보이진 않기 때문에 한 치수 정도 크게? 근데 가끔 크는 친구들은 좀 힘들어해. 그러면 이제 뭐 옛날 교복 같은 거 이렇게 옛날 교복이 아니라 이제 그 학교에서 남는 교복 같은 거 싸게 팔기도 하거든. 물려주는 교복 같은 거? 그런 거 막 사기도 하는데, 그래서 남자애들은 더 귀여운 게 두 치수를 크게 사잖아. 네. 너무 귀엽지 않냐? 약간 이렇게 남아. 소매가 이렇게 남아. 바지도 되게 커. 턱도 되게 커. 근데 그러고 이제 새 가방 메고 막 다니는 거야. 그럼 이제 그 아고사거리에서 애들 버스 타고 많이 다니잖아. 그 앞에 버스 타는데 두 군데 있잖아. 알지? 너 아중 한 번도 안 가봤어? 아니. 언제 한 번 가봤어? 아직 머리카락 그거 주던데 뻑뻑하게. 그 근처에 버스 어디서 타는지 모르지? 그 나중에 알려줄게. 응, 아중. 근데 이제 거기서 애들이 막 버스를 우르르 타는데 딱 봐도 쟤 중1이야. 너무 귀여워. 막 그게 보여. 야, 근데 걔네들이 확 커. 애들이 정말 방학 동안에 많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학생들을 보잖아. 근데 애들이 크는 게 보인다? 그 희한해. 애들 조그만 애들인데 애들이 막 갑자기 커. 어느 순간 보면 애가 막 내보다 더 커져 있고 막 그래. 요만했던 애가. 이거 그거 보면 되게 귀엽지. 미기도 많이 클 수 있어? 몰라? 왜? 부모님 키 크셔? 보통? 그럼 너도 보통만큼 클 거야. 작진 않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민기도. 그치. 많이 크지. 엄마가 나보다 작아. 아니 근데 클 수 있어. 맞아, 꼭 유전자를 따는 요새는 또 애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커갖고 다리 길이가 남다르더만. 요즘 막 지나가면서 보면은 선생님은 완전 완벽한 5대5를 자랑하거든요. 다리 5, 상체 5가예요. 완전. 쌤 막 머리도 크고 막 다리도 짧고 막 허리 길고 막 이런데 요새 애들은 다리가 되게 길더라. 팬이에요. 뭐 누가? 내가?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애들 지나가는 거 보면은 확실히 체형이 좀 서구화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좀 허리가 높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다리가 길어지니까 허리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 너도 금방금방 클 거야. 민기 나중에 막 민기 지금 선생님 이렇게 보지 마. 나도 이렇게 볼 수 있어.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볼 수 있어. 알겠지? 얼마나 기분이 이상하게. 선생님 머리 잘 감고 다녀야겠다. 그치? 민기가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정수리 이렇게 딱 보이면 좀 그렇잖아. 깨끗한 정수리를 유지할게. 알겠지? 너를 위해서 내가 오늘은 유지하지 못했지만 너희들의 시력을 위해 내가 모자를 썼어요. 왜 머리 감기가 싫지?
근데 머리 너무 길어. 너무 길어. 말린데 뒤를. 나 1시간 걸려. 나 머리 감고 말리고 하는데. 뭐 미치겠어. 여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나 길이 거의 허리 조금 안 되게 와. 엄청 긴 거야. 하지만 잘랐는데. 봄에 한번 내가 머리를 세게 한번 할 거야. 나 어깨까지 자르고 쭉 길러. 그게 나아. 자르면 편해 근데 편하고. 가볍지? 네. 샴푸도 덜 들지? 샴푸 막 지금 한 8번 짜야 되거든? 저렇게 자르면 한 5번만 짜도 돼. 맞지? 맞아. 선생님도 심지어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머리를 되게 짧게 옛날에 한번 잘라봤는데, 야, 샴푸를 한 3번만 했는데도 뭐 머리가 다 감기는 거야. 와, 대박이다. 이러면서 말리는 것도 진짜 막 5분 만에 막 5분 만에 막 샥 마르고 되게 좋았는데. 그게 몇 년 전 얘기야. 자. 우리 지금 뭐하고 있냐면 30쪽까지 끝났어. 자, 그리고 31쪽의 소설의 갈등을 설명하고 있는 중이었어. 자, 칡나무의 모습이 굉장히 얽히고 설켰죠. 등나무. 여러분 등나무 본 적 있죠? 아니요. 본 적 있을걸? 왜 나무 이렇게 벤치 있고 뒤에 이렇게 정자 같은 거 이렇게 나무 이렇게 위에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통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데 가본 적 없어? 모르겠어요. 동일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아파트나 아니면 뭐 현충사 이런 데 가면은 나무 벤치 있고 위에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마감해가지고 본 거 같지? 여기에 심는 나무가 등나무야. 등나무가 이렇게 덩굴을 만들어가지고 넝쿨이라고도 하지? 그치? 넝쿨을 만들어가지고 타고 올라가서 여기서 막 자기네들끼리 살고 있죠. 다 모양 어때요? 정신없지? 그치? 그 넝쿨이 등나무. 그것을 갈등이라고 해요. 이해가 됩니까? 자, 사람과 사람 사이는 단순한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그쵸? 굉장히 얽히고 설킨 복잡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뜻 볼게요. 자, 갈등은 생각이나 의견, 주장 등이 뒤엉킨 상태야. 이렇게 칡나무와 등나무처럼 소설이나 희곡 등에서 한 인물의 마음속 혼란이나 그 인물을 둘러싼 외적인 요소 간의 대립을 의미합니다. 자, 오른쪽에 조그만 글씨로 설명이 나와 있다. 그치? 갈등이란 칡나무와 등나무가 합쳐서 만들어진 말이다. 이리저리 꼬여있는 것처럼 다양한 대상들이 밑줄. 갈등의 뜻, 끝에서 3번째 줄. 인간의 심리나 세계 속에서 인간과 관계 맺고 있는 다양한 대상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다. 네, 거기서부터. 어딨냐? 인간의 심리나 세계 속에서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파악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갈등, 주로 대립이라고도 얘기를 하지. 자, 그러면 갈등의 종류는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내적 갈등. 갈등, 외적 갈등. 여러분, 내적, 외적이 아니고, 내적, 외적이라고 읽어주세요. 알겠죠? 네, 그건 약간, 뭐, 내각, 외각,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그래요. 자, 내적 갈등이라는 건 뭐냐면, 나 자신하고 나랑 뭐 하는 거야? 그치, 대립하는 거야. 오늘 저녁에 가서 치킨을 먹을까, 피자를 먹을까? 이런 것들. 혹은 탕수육을 먹을까? 그치, 살빡. 자,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나 자신이 싸우는 거야. 알겠니?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약간 자아가 2개인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갈등 중에 하나가 내적 갈등 아니야? 네. 집에 가서 숙제할까? 잘까? TV 볼까? 밥 먹을까? 이런 것들 있죠. 선택할 때. 그치? 뭐부터 해야 돼? 그치? 뭐부터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할 때. 혹은 오늘 숙제를 할까 말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이런 것들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의 가치관만 가질 수 있어? 아니지. 그치? 공부하고자 하는 나의 모습과 놀고 싶어 하는 나의 모습은 같이 있는 거야. 물론 공부를 하고 싶다기보다는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쪽에 가깝지만, 안 하면 죽는다에 가깝지만, 이해가 되죠? 어쨌든 간에 그거를 생각하고 있잖아. 공부에 대한 걸 어쨌든 하기는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나와, 그래도 좀 더 놀고 싶어 하는 내가 있잖아. 이 둘의 대립이 일어났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무슨 갈등이라고 한다? 내적 갈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자, 첫 번째 내적 갈등 설명 볼게요.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심리 상태가 뭐 하는 거? 대립하는 것. 한 인물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아저씨, 한 인물. 여기다가 한 인물.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인 거야. 하늘은 말 것만 지금 배우나? 잠깐만. 배우네요. 자, 우리가 바로 이거
이론 설명 끝나면 바로 처음으로 배운 소설이 현덕의 하늘은 말 것만이라는 소설이에요. 자, 네. 한 인물. 한 인물. 대리야? 대리. 그 밑에 답이 있는데? 조그만 거 싫어. 그치? 맞아. 이제 맞니? 자, 우리가 요거 이론 공부 다 하면은 가장 먼저 배운 소설이 바로 하늘은 말 것만이라는 소설이에요. 아마 여기서 온녀가는 친구 누구지? 그리고 이건 어디 갔나? 저 아직 안 나왔어. 저도 아직 안 나왔어요. 아, 그래? 너는 확실히? 네. 온녀가 이번에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천재 아니요, 몰라요. 내가 안 가르쳤거든. 원래 천재 박인데, 그러니까 원래 교과서가 싹 다 바뀌는데 출판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달라요. 기존에 했던 거랑은. 근데 이제 온녀가 이번에 지학사로 바뀌었고, 근데 원래 지학사였나?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근데 여기 있는 것도 다 포함돼 있어. 이거는 그런 거랑은 상관없는 교재예요. 여기 보면은 왜 가끔 막 작품 옆에 뭐 천재, 박, 비상, 동화 이런 식으로 출판사 이름 써져 있는데 이 작품이 그 출판사 교과서에 실려 있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시중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들 위주로 수록이 돼 있는 거야. 이거는 학교에 상관없어. 근데 굳이 말하자면 이거 하늘은 말 거면 어디 나오지? 오늘도 배우나? 배우네요. 다 배우네. 그게 37쪽에 왜 하늘은 말 것만 하고 옆에 제목에 현덕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작가 이름이고 옆에 천재 노, 천재 박, 미래인, 지학사, 창비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죠? 근데 이게 거의 다 배우는 거야. 온녀가 지학사고 아준이 천재 박, 한울도 천재 박, 신정도 천재 박, 그 다음에 온중하고 온녀가 지학사, 그 다음에 또 하나 빠진 게 어디지? 용화가 천재 노. 근데 천재 노가 이번에 됐네? 됐구나. 맞아, 됐지. 천재도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다 배우네요. 좋아요. 다 배우는구만. 자, 그 작품에서 31쪽에 다시 왔어요. 자, 내적 갈등. 아저씨 좀 이따 읽어요. 자, 31쪽에 여기 보시면 자, 정육점 주인의 실수로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100원을 냈는데 정육점 아저씨가 1000원을 낸 거라고 착각하고 그거에 맞는 거스름돈을 나한테 준 거야. 이해가 돼? 그래서 거스름돈은 원래보다 10배를 더 받은 거지. 자, 그런 주인공이 계속해서 양심을 속이며 살 것인지 돈을 솔직하게 말하고 사실대로 말하고 돌려줄 것인지에 대한 갈등.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고?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바로 볼 거야. 문기라는 친구가 그렇게 해야. 왜? 이건 다시 갑자기 고해성사하고 있어. 왜? 그래서 갖다 줬어? 학교 슈퍼에서요. 제 가다가 친구 한 명이랑요. 네. 돈 10,000원을 봤어요. 응. 근데 그걸 선생님한테 갖다 주지 않으면 가든지. 야, 바닥에 떨어져 있었잖아. 그럼 내 거지. 먼저 본 사람 거지. 근데요, 친구가 선생님 갖다 줬어. 그럼 선생님이 그럼 주인 찾아주고 갔냐?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몇 살 때였는데? 6학년 때요. 6학년 때? 그 친구가 되게 착하다, 그치, 그래도. 그러니까 친구가 잘못된 건 아니야. 친구는 되게 착한 거야. 근데 다만 많이 아쉽지. 그냥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그쵸? 10,000원이니까 지금 5명이니까 2,000원짜리 맛있는 거 사 먹으면은 모두가 행복했을 텐데,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 친구도 잘한 거지. 그 친구도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착한 건데, 그냥 좀, 착하다, 너무 좋다. 근데 둘 다 5,000원 시켜서 반디 갈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돌려주자고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착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나쁜 생각을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어. 막 수업 시간에 막 졸고 있으면 저 새끼 정수리를 확 쪼개버릴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과 실천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겠니? 누구나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지. 근데 그거를 진짜로 실천을 하면 사람 있죠. 자겠지. 그치. 이렇게 즐겁고 재밌는 수업을 해도 자요. 그러면 이 새끼 그냥 눈을 확 이거 뭐야 테이프로 딱 붙여갖고 못 감게 할까봐 이런 생각도 하지만 하지 않는 거지. 이게 범죄자와 범죄자가 아닌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야. 네. 생각한 것을 실천에 정말 옮기느냐 옮기지 않느냐의 차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큰 거야. 너네가 공부해야지 실천을 하는 것과 실천하지 않는 것의 차이. 이런 거지. 중요해. 자, 보자.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갈등이라고 한다고 민기야?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외적 갈등입니다. 자, 외적 갈등은 나 말고 다른 어떤 것과 갈등을 일으키면 외적 갈등이라고 하는데 크게는 나랑 너 네가 돼?
자, 나와, 너. 아까 전에 유경이가 이러면 둘 다 하기 때문에 저기 부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더라? 애들을? 너네 이름을 어떻게 부르더라? 조유, 장유 이렇게 부르던데? 근데 그게 입에 안 붙어. 뭔가 이렇게 참. 그것도 안 붙어. 차라리 조유 장르가 더 나을 걸. 조유장유? 근데 이것도 뭔가 무슨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 막 유비, 막 조조 이런 느낌이라 조금 입에 짝 붙는 이름이 아니야. 뭔가 짝 붙는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어. 너도 한 글자씩 따가지고 유경 할래? 어? 그래? 그것도 안 붙지 근데. 뭐가 있을까? 별명을 생각해 봅시다. 자, 어쨌든 자, 이런 거지. 방금 전에 친구랑 10,000원 주셨어. 너는 반띵하자. 친구는 선생님 갖다 주자. 이거야. 알겠냐? 다른 인물 간이 서로 대립하는 걸 뭐라고 한다? 그치. 첫 번째 외적 갈등의 첫 번째 유형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야. 알겠냐? 네. 아우 수업 많이 했다. 그치? 네. 다음 시간에 마저 합시다. 필요 없죠. 없다. 아.